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갔더니 남편과 시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저를 보며 아는 척을 했습니다. 올게 왔어? 네, 형님.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더 올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우선 여기 좀 앉아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야지. 순간 시누이와 남편이 의미심장한 무언의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기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누나가 엄마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잖아. 기억나. 설마 어머니 어디 많이 안 좋으신 거야? 그게 엄마가 암 판정을 받으셨대. 뭐? 진짜 암이란 말이야? 어찌나 놀랐던지 제 동공이 커져 있었는데요. 시누이가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진짜 암이지 가짜암도 있어?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조금 놀라서 그랬어요. 그럼 많이 심각하신 거예요? 우선 수술부터 하고 나서 항암 치료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다 같이 그거에 대한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뭐가 어떤 부분이겠어. 당장 엄마가 아프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그런 말인 거지. 시누이의 말에 저 또한 바로 고개를 끄덕였고 시누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두 사람이 본가로 들어가줬으면 좋겠어. 저희가 본가로요? 시누이 말에 놀란 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말았는데요. 역시나 시누이가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엄마가 암에 걸려서 우리 심장이 말이 아닌데 올케는 너무 남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요.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게 여보, 당신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야? 무슨 얘기? 무슨 얘기라니? 지금 다 임신했다는 얘기 안 했냐는 거지. 제 입에서 임신이라는 말이 터져나오자 순간 시누이 낯빛이 창백하다 못해 놀라운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결국 시누이가 숨을 고른 채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케가 임신을 했단 말이야? 네, 지금 임신 3개월이에요. 근데 아무 표시도 안 나는데 임신이 맞긴 한 거야? 거기다 임신을 했으면 말을 해야지. 3개월씩이나 됐으면서 왜 말을 안 한 거야? 이제 보니까 올케 엄청 웅큼한 사람이었구나. 형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형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시누이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요. 시누이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임신이 되었음에도 차마 그 사실을 시댁에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어머니 또한 시누이가 임신이 안 된다며 융화다는 한의원부터 점집까지 모조리 찾아다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불러서 시댁에 갔더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오늘 용한데 가서 점을 좀 보고 왔는데 그 보살님 얘기가 우리 수진이 키가 약하다 보니까 며느리 네가 먼저 임신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명심하도록 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수진이가 너보다 5살이나 많잖니. 그러니까 꼭 명심해야 한다. 엄마, 그럼 누나가 임신 못하면 우리도 애를 낳지 말라는 말인 거야? 누가 낳지 말래? 이 누나가 임신할 때까지만 기다리라는 거잖아. 그게 그 말이잖아. 대체 임신이 언제 될 줄 알고 기다리라는 거야. 넌 동생이 돼서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니? 네 누나 하고 없나 눈물바람인 거 몰라서 그래? 시어머니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손 부채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 또한 답답한 마음이 들어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어보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 아직 병원에서 검사는 안 받아본 거죠? 병원이라니? 둘 다 멀쩡한데 병원에 가긴 뭐 한다고 병원에 가? 너 지금 우리 딸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애를 못 갖는다는 말인 거니?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요즘은 2년 이상 임신이 안 되면 병원에 가서 확인도 하고 방법을 찾길래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제 친구 언니도 3년 동안 임신이 안 돼서 병원에서 시험관으로 임신을 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하자 시어머니가 다시 보러 외쳤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줄 아니? 우리도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왜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사돈이 난리난리 친다고 하니까 안 가는 거지. 귀한 손주인데 자연 임신을 해야지. 시험관이 웬 말이냐면서 난리를 친다잖아. 무조건 몸 만들어서 자연 임신하라고 하니까 최대한 자연 임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니.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돈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 시험관 시술보다야 자연 임신이 훨씬 낫긴 하지. 그러니까 우리 딸이랑 사이 앞에서 시험관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시어머니가 정색을 한 채 쏘아붙였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두 번 다시 시험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신우이는 여전히 임신이 되지 않았지만 병원이라는 가장 빠른 길을 두고 가족 모두 이상한 행동만 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연차 휴가를 내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도착하자마자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로 출발을 했는데요. 잠시 후 신우이 집에 도착을 해서 신우이까지 태우고는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땡땡도에 아주 유명한 한의원이 있다지 뭐니. 거기는 거진 백발백중이라고 하길래 지금 거기 가고 있는 중이다. 네? 땡땡도요? 거기가 얼마나 유명한 곳인지 대기줄이 어마어마하다잖니. 내 친구 말이 전날 저녁에 줄을 서야 다음날 겨우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잖니. 그럼 설마 거기서 줄을 서려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들어보니 밤을 새야 한다잖아. 근데 우리 딸은 임신을 해야 하는 몸인데 그런 찬바닥에서 밤을 새면 되겠니? 그럼 줄은 누가 서는 건데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줄은 너랑 내가 서야지. 내가 텐트랑 침낭까지 준비해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형님은요? 우리 수딩이는 임신을 해야 하는 몸인데 호텔에서 쉬어야 한다고 방금 전에도 말했잖니. 거기 대기줄 서야 해서 저보고 이틀씩이나 연차 휴가를 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그이가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아들은 원래가 몸에 찬 기운이 많아서 길바닥에서 날밤 새면 큰일 나지. 그럼 저는요? 너는 딱 보니 통통해서 추위도 덜 타지 않겠니? 그러니 네가 가는 게 맞는 거지.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었는데요. 순간 제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지자 신우이가 눈치를 살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 싫은데 사실 요즘 들어 우리 시어머니가 죽도록 갈구대고 있거든.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야.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올케 말처럼 내가 줄을 서야 하는 게 맞지만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잘 먹지도 못하고 하도 울기만 해서 요즘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케한테 부탁을 하게 됐어. 미리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신우이가 눈물까지 떨구고 있었기에 저도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건 그저 악랄한 신우이의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뒤 그곳에 도착을 하자 시어머니가 곧장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하다는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신우이는 호캉스를 즐기는 사진을 인스타에 도배를 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밤새 그 한의원 앞에서 줄을 서야만 했는데요. 정말 유명하긴 했던 모양으로 줄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꼬박 밤을 새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늦가을이었던지라 핫팩과 침낭을 가지고 갔음에도 추위로 밤새 덜덜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가방을 뒤지던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예, 이제 보니 내가 지갑을 들고 왔지 뭐니. 우리 딸 데리고 와야 하는데 카드 좀 빌려주렴. 네? 제 카드를요? 그래, 내가 호텔비를 내주기로 하면서 우리 딸을 꼬신 거라. 우리 딸도 지갑을 안 가지고 왔거든. 우선 카드 빌려주면 내가 올라가서 갚으마.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이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때쯤 시어머니가 얼굴에 철판을 깐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밤새 길바닥에서 잠을 자게 한 건 물론이고 거기다 호텔비까지 결제를 하라고 하는 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제가 정색을 한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형님이 여기서 밤을 새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것도 제가 대신해줬잖아요. 그런데 호텔비까지 결제를 하라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절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예, 그냥 얘기 꺼내보건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청색을 하고 그러니? 호텔비는 내가 올라가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둘이 맞벌이하고 우리 아들 월급이 얼만데 생색을 내고 있어. 어머님 아들 월급이랑 제 월급이 비슷하고요. 그이 월급은 어머니께 들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이번 달에도 어머님이 그이 카드로 백화점에서 화장품 사셨다면서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 거니? 그건 내가 갚기로 했던 거잖니. 그렇잖아 놓고 갚을 생각이었다. 그동안 한 번도 갚으신 적이 없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갚을 테니까 그만 좀 해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화장품 좀 사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니? 그러니까 호텔비는 그냥 못 해드린다고요. 올라가자마자 주세요. 아니 애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빨대꾸를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시어머니가 버럭한 채 제 카드를 빼앗다시피 해서는 시누이가 있는 호텔로 갔고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그 길바닥에서 한의원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찌나 서글프고 서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렇죠 나도 당신이 누나 도와준다는 소리는 들었어.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도와준 게 아니고 끌려온 거야. 그리고 나 길바닥에서 날밤 새서 지금 온몸이 아파. 이 상황에서 형님은 호텔에서 컨시너하고 있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대기지로 서려면 당신이 왔어야지. 왜 나를 끌고 와서 이러는 거냐고. 나도 어제 늦게 얘기 들었어.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암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해줘. 나 지금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단 말이야. 알았어. 정말 미안해. 그날 시누이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한약을 지운 다음 올라왔는데요. 며칠 지나도 시어머니가 호텔비를 주지 않았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시댁에 쫓아가서 호텔비를 달라고 저도 그냥 들어누워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그 방법밖에 없기도 했고 그날 길바닥에서 생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호텔비를 받아내긴 했는데요. 그 뒤에도 참 기가 막혔던 것이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시누이는 한의원 외에는 절대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을 보며 미련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시누이의 임신 소식은 없었고 여전히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먼저 임신을 했기에 남편에게 걱정스레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먼저 임신을 해서 어쩌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근데 당분간은 집에 알리지 말자. 괜히 누나 스트레스만 받을 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형님은 대체 왜 병원에 안 가는 거야? 요즘 그런 부부들이 많아서 병원에서 시험관하고 그러면 임신이 되기도 하거든. 근데 병원은 안 다니고 한의원에 점집만 찾아다닌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서 그래. 나도 그냥 어쩌다 들은 얘기인데 사돈 어르신이 시험관 그런 걸로 아이 가지면 사주가 바뀐다나 뭐래나 그러시면서 무조건 자연임신을 해야 한다고 했다잖아. 난 도무지 뭔 소리라는 건지 모르겠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도 이해는 안 되지만 암튼 그렇다고 하더라고. 절대 병원 가서 시험관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대. 그럼 그냥 알았다고 하고 사돈 어르신 모르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누나도 그 생각을 안 해봤던 건 아닌데 그것도 매형이 협조해야 가는 거지. 누나 혼자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더라고. 그나저나 우리 임신한 거 진짜 말 안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우선은 우리끼리만 알고 나중에 말하면 되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시내이가 워낙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기에 시댁에 알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날 갑작스레 시누이가 합가를 하라는 말에 많이 놀란 채 임신 사실을 알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누이 표정이 말이 아니었고
신우이가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왜 학가를 못한다는 거야? 그게 아무래도 임신 초기다 보니까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요. 올케 3개월인데 임신 초기라니 학가를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대놓고 말을 해. 올케 친정엄마가 암에 걸려도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 형님, 그냥 오며 가면서 제가 잘 챙길게요. 올케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혼자 밥을 챙겨 드신 적이 없잖아. 근데 엄마는 암에 걸리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챙길 사람도 필요해. 엄마 치료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학가할 생각해. 저도 직장 다니는데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직장 안 다니는 형님이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형님한테 그렇게 지극정성이셨는데 형님이 도와주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지지 않고 따져 물었는데요. 신우이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진 채 대꾸했습니다. 올케는 임신까지 해놓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올케가 잘 모르나 본데 내가 하루하루 시어머니 등살에 피가 마를 지경이야. 그나저게 내가 가서 평관을 해드린다고 하면 마음이 편하겠어? 오히려 마음이 안 좋으니까 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잖아. 근데 올케는 임신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상황이 좋은 두 사람이 학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도 나는 시어머니가 수시로 불어대서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학가하도록 해. 신혜이가 그 말만을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내내 눈치만 살피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지금 암이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나중에 장인 장모님이 아프시면 나도 기꺼이 그래줄게. 나도 지금 임신 중이라 몸이 많이 힘들단 말이야.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내가 전부 다 할게.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남편이 부탁을 해서라기보다는 암이라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암이라고 하면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었기에 나중에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이 제게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신의 말처럼 만약 우리 엄마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감정이입도 됐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급하게 전세를 뺏고 학가를 했는데요. 수술을 하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모두 남을 나라 했습니다. 신우이가 수시로 집에 드나들었지만 도움이 된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저를 달달 볶기만 했어요. 신우이는 올 때마다 뭔가를 잔뜩 프린터에서 왔고 제게 말을 했거든요. 올케, 이 채소가 암에 그렇게나 좋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레시피로 음식해서 엄마한테 드리도록 해. 형님, 재료는 사오신 거예요? 나도 바쁜데 재료를 사올 시간이 어딨어. 밥은 내가 이만큼 알아봐서 왔는데 재료는 당연히 올케가 알아서 해야지. 저도 회사 일에 지금 임신까지 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영양식을 좀 샀으면 좋겠거든요. 뭐? 지금 암에 걸린 우리 엄마한테 인스턴트를 먹이겠다는 거야? 형님,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몸에 좋은 거 엄청 많이 팔아요. 아버님 식사 카드 챙겨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하려면 너무 무리예요. 그렇게 친정엄마 찬스 좀 쓰면 되잖아. 네? 친정엄마 찬스라니요? 그렇잖아. 지금 우리 엄마가 암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돈댁에서 반찬도 해다 주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뿐이야.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걸 시킬 생각 전혀 없으니까 우리 엄마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른 형님도 안 하는데 우리 엄마가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하자 신우이가 손살을 쳤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그렇다는 말이지. 그리고 자꾸만 나를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남편이 약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많이 꼴리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시댁일을 많이 도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올케가 이해 좀 해줘. 올케가 내 생활을 잘 못 봐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나 진짜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거든. 암튼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몰아치지 마세요. 그때쯤은 저도 지지 않고 맞대응을 했는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다고 제가 만만하게 보이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대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우이는 제 눈치를 조금씩 봤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달랐는데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가 매일같이
반찬 투정에 잔소리를 일삼았습니다. 넌 대체 뭘 배워서 시집 오른 거냐? 반찬이 매일 같은 거잖아. 지금 이거 먹으라고 주는 거야? 아버님, 어머니 음식도 따로 해야 해서 챙길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해도 너무하잖아. 그럼 제가 회사 그만두고 그냥 살림할까요? 저도 임신을 했던지라 감정 기복이 컸기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떼고 대들었는데요. 시아버지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까지 반찬 때문에 지금 나한테 성질을 낸 거냐? 그까지 반찬 아버님이 직접 해드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아버님 아들한테 시키시던지요. 아버님 아들은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는데 임신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제 다리가 어떤지 알고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퉁퉁 부어서 걷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사 그만둬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어디서 시아버지한테 태들긴. 시아버지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몸이 힘들 때마다 제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대놓고 막말을 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을 피해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한마디로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프신 분이니까 제가 이해하려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요. 그러면서 남편과도 허구한 날 말다툼을 했고 결국 어느 날은 그날도 퇴근하고 밥상을 차리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몸이 녹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아서 남편에게 일찍 오라고 했지만 남편이 알았다고 해놓고는 새벽 1시가 다 돼서 왔고 결국 제가 폭발한 채 미친 사람처럼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쯤 이미 이성을 잃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결국 시어머니가 쫓아와서 제게 윽박을 지르면서 욕까지 했는데요. 순간 몸에 이상이 왔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 눈을 뜨니까 병원 응급실이었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남편이 덤덤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의사 말이 유산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며칠 푹 쉬다 가자. 유산? 넌 참 유산이란 말을 쉽게 한다. 누가 알면 내가 감기 몸살로 입원한 줄 알겠어. 아니 왜 화를 내고 있어? 나는 그냥 지금 우리 처지에 임신을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며칠 푹 쉬다가 우선 엄마 암부터 치료하고 난 뒤에 그때 다시 아이 가지면 되잖아. 뭐? 그러니까 니네 엄마 병간호해야 하니까 유산된 게 잘 된 거라고?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러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누나도 임신 못하고 있는데 미안하고 그랬거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기에 제가 가만히 휴대폰을 들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음에도 친정에 알리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들에게 질릴 대로 질려서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집안에 일꾼이 필요했으니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 퇴원 후 친정에서 몸조리를 할 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문자와 전화로 제게 막말한 것을 전부 녹음하기도 했고 그 모든 것을 남편 회사 사내 게시판에 알리겠다고 하자 기겁을 한 채 어렵게 이혼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과정이었음에도 시어머니가 수시로 전화와 문자를 해서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전 남편 가족들은 징글징글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자마자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끝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게 내가 하크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렸잖아. 그리고 내가 좀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 엄마까지 그 집구석에도 그러는 거 나보고 보고 있으라고? 그건 절대 안 되지.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시간만 연장됐을 뿐이야. 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 그때 한의원인가 거기 간다고 길바닥에서 재웠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멍청했던 거지 누굴 원망하겠어.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이제 너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제 말에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전 남편 사촌 형수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고 평소 그 형님은 제게 따뜻하게 대해줬기에 며칠 뒤 한 카페에서 그 형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들어와서 제가 번쩍 손을 들었는데요. 형님, 여기에요. 이혼했는데 형님은 무슨 형님이야. 이제는 그냥 언니라고 불러. 네, 알겠어요.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저기, 사실 우리도 작은댁이랑은 잘 연락 안 하고 살잖아. 근데 며칠 전에 작은어머님이 암이 재발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저기 전이가 돼서 난리도 아닌가 봐. 그때 완치됐던 거 아니었어요? 완치됐다고 하는데 그 작은어머님이 걸린 암이 재발이 잘 되는 그런 암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재발됐다는데 문제는 전이까지 되다 보니까 난리가 아닌가 보더라고. 나도 며칠 전에 우리 시어머님 따라서 병원 안 다녀왔는데 얼굴이 많이 아니더라고. 근데 저는 학을 떼고 이혼하다 보니 그 말이 그다지 와닿지 않네요. 제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워낙 당한 게 많다 보니 슬프거나 그렇다는 마음도 안 들었거든요. 제 말에 형님이 긴 한숨을 내쉬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그동안 동서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아는데 나도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저는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지금 작은데 진짜 난리가 났거든? 재발됐다고 하시니까 아마도 그러겠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진이 아가씨 말이야. 그 사람이 왜요? 혹시 임신했어요? 맞아, 임신하긴 했는데 그게 말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제가 다그치자 형님이 어색한 미소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들어보니 전 시누이가 임신을 하긴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는데요. 알고 보니 전 시누이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다네요. 형님 말을 듣다가 놀라서 물었어요. 무정자증이요? 근데 임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뻔할 뻔치 아니겠어.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난 거지. 아니지. 하도 임신이 안 되니까 작자하고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했다나 봐. 고등학교 동창이라는데 하룻밤 같이 보냈다는데 그게 임신이 됐고 공업부 아이라고 그랬던 모양인데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야. 그 전에 공업부 집안에서 하도 임신이 안 되니까 병원 가서 확인해봤더니 무정자증인 게 확인이 됐다나 봐. 근데 그걸 알리면 며느리가 뻔뻔하게 나올까 봐 속이고 있었던 거고 말이야. 네? 그럼 그걸 알고도 결혼을 시킨 거라고요? 결혼할 때는 몰랐다는 것 같아. 이후에 몰래 확인을 해봤다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고모가 임신했으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모양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혼당하고 맨몸으로 쫓겨났지. 그럼 아이 친부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다니까. 그 친부한테 찾아가서 울고불고 하는 걸 친부 아내가 봐서 거기서 또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다잖아. 네? 상간녀 소송이요? 유부남이랑 그랬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암튼 상간녀 소송을 당하고 공업부 집안에서도 상간남 소송을 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결국 유산됐고 고모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해. 정말요? 근데 내가 미안해. 자꾸 동서가 입에 붙어서 말이야. 어쨌든 그 집안에서 동서를 다시 데려올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서방님한테 동서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부터 어떻게든 다시 데리고 오라는 말까지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 해주러 온 거야. 그 사람들이 무슨 가만히 서 놓을 것이든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시어머님이 동서 마음이 약해서 혹시나 넘어가면 어쩌냐고 한 걱정 하시더라고. 큰어머님이요? 우리 가족들은 다들 동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 암튼 그래서 어머님이 나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모든 연락처 차단하고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도 마. 그리고 동서 집으로 찾아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조치 잘하고. 지금은 집을 이사해서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럼 더 잘됐다. 암튼 그동안 고생 많았어. 형님이야말로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긴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거지. 앞으로 착한 동서는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날 형님 말에 눈물까지 흘렸는데요. 형님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이 다녀가고 난 뒤 일주일쯤이 지났을 무렵 정말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받지 않았더니 전 남편이 문자로 구구절절 사연을 보내왔더라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전 시어머니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말이었고 아무래도 동정심에 호소하기 위해 작정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다시 한 번만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를 하겠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전 남편이 보낸 문자를 보면서 제가 어쩌다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싶은 생각과 함께 이래서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이치를 깨달은가 동시에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와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